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합격 메이트 윤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윤쌤이 예리하고 날카롭게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분이신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우리 홍재현님이고 닉네임 아버지 정답을 알려줘. 입니다. 어떤 정답을 알려드리면 좋을지 사연부터 한번 간단히 보고 갈까요? 안녕하세요. 올해 대학을 졸업한 27살 홍재현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기 전 취업을 위해 어학 성적도 취득하고 기사 자격증도 취득했는데 원하는 직무를 결정하지 못한 탓인지 서류에서 자꾸 탈락합니다. 이력서에 어떤 것을 더 써야 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 건지 감이 오지 않는데 전 여기서 어떤 것을 더 준비해야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력서 드림이 도와주세요. 일단 사연을 좀 들어보니까 서류 탈락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사전에 듣기로는 공공기관을 원래 준비를 계속 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1차를 못 넘어가는 거죠. 서류에서 통과가 안 돼서 지금은 이제 사기업 쪽으로 한번 도전을 해볼까라는 경우인 것 같아요. 그러면 공공기관의 이력서와 또 사기업에 지원하는 이력서가 보는 기준이 조금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사기업의 경우에는 이력서에서 전공과 학점을 좀 중시해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스탠다드한 기준점이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떤 기준을 좀 충족을 해줘야 되는 그 필수 코스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 사연자분은 공공기관에 또 도전을 하셨다고 했으니까 도대체 왜 공공기관에 서류 탈락을 경험하고 있었는지부터 우리가 한번 파악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전기공학과 나오셔서 전기직을 또 도전하셨으니까 학과는 잘 나오셨고 성적이 3.38이에요. 우리가 기준점을 3.3은 넘어야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우리 홍재현님 같은 경우에는 3.38로 좀 간당간당하게 넘어갔다. 공기업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영어 같은 경우에도 토익을 820점 정도를 맞춰줬다. 자격증이 중요할 텐데 자격증은 전기기사, 2종 보통 운전면허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공기업에 도전을 하시려면요, 여러분들 가산 자격증 꼭 취득을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기업을 도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류가 상향 평준화된 거예요. 스탠다드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토익은 850점 정도, 가산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그리고 한국사 능력 시험 자격증은 좀 취득을 해주셔야지 된다. 그리고 이런 전기직을 지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 기사를 취득을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요즘은 전기 공사 기사도 같이 취득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현장에서는 또 쌍기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공기관을 준비를 하신다면 기사와 같이 또 전기 공사 기사를 취득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어렵죠? 너무 힘드시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좀 슬프더라도 내가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스펙을 채워주시는 데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홍재영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선생님 저는 못 가겠어요.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사기업을 도전하신다면 자기소개서를 조금 개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쭉 보면서 느꼈던 거는 홍재현님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 자기소개는 슬로건이 명쾌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면 H대학교 전산실에서 6개월간 학생 엔지니어로 근로하면서로 시작을 하셨어요. 부족한 점은 뭐냐면 그냥 사례로 시작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취준생분들이 하도 이 정보를 많이 얻다 보니까 직무 사례를 넣어줘야 된다더라, 성격의 장점을 얘기하더라도 사례를 빗대서 얘기해줘야 된다더라 하니까 전부 다 우리가 병에 걸렸어요. 사례병에 걸렸습니다. 내가 어떤 걸 주장하는 데 있어서 뒷받침할 근거로서 사례를 쓰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중심선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사례를 막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H대학교에서 전산실에서 일을 하시면서 무슨 역량을 갖고 있었는지 가 수수께끼 같아요. 그래서 H대학교 전산실에서 일했던 근무 역량을 통해서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은지를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서류 합격과 불합격이 엄청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디테일 차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고로움을 좀 덜어줘야 돼요. 나는 이런 키워드를 던져준다라는 형식으로 자기소개서를 가져가시면 사기업은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코멘트를 드리자면 성장 배경에 학교 생활 및 특기사항을 한번 볼게요. 전 학부생 시절 학과의 부학생회장을 맡아서 유례없는 학생회비 반환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이 취준생 입장에서는 야심차게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취업 자기소개서에서는 이 소재를 사용하실 때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지가 중요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반환만 강조되고 있어요. 내가
유례 없이 이례적으로 반환을 이끌어냈어 라고 하면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 뭔가 잘못된 거 있으면 다 막 사활을 걸고 뜯어고치는 사람인 거야? 라는 느낌으로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협업의 키워드로 어떤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셔서 서류를 작성을 해보신다면 무난히 넘어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홍재영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기업의 도전을 저는 포기하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다 왔는데 조금 포기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시고 자격증 조금만 더 취득하시고 어학 성적 30점만 더 올리셔가지고 한 번 더 도전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 저는 공기업 안 갈래요. 그냥 사기업에 갈래요. 라고 한다면 훨씬 더 본인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더 고민 많이 하셔가지고 이력서 상에서 그리고 자기소개서 상에서 본인의 키워드가 명쾌하도록 정리하신다면 원하시는 기업에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하기 전에 이력서 드림!